안녕하세요. 다들 저녁 드셨습니까? 네.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상해요. 웬만하면 얼굴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눈에 대해서 하는데 눈이 내용이 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눈과 관련 신경, 뭐 주로 원래는 뇌신경 할 때는 눈과 관련된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이 네 가지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눈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유익할 것 같아서 눈의 구조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해요. 복습하기로 해요. 자, 후신경, 1번 후신경은 여기로 뻗어나와 있는데 이걸 후각몽울이라고 하고 후신경이 있고 후신경 끝에 수용체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다 그랬죠. 그래서 후각 수용체에 냄새 분자가 붙으면 그 냄새 분자가 이걸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냄새 분자가 가지고 있는 파동을 그 파동을 그러면 좀 사이비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파동을 하도 사기를 많이 쳐서.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전자기력이에요. 전자기력. 전자기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빛이에요. 전기력과 자기력, 전기력과 자기력을 매개하는 보손이 포톤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양자 물리학에서. 매개한다는 말, 또는 광자화했다는 말,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그 힘은 포톤이다, 빛이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빛이에요, 빛. 근데 그 빛은 정보와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 냄새 분자가 갖고 있는 정보와 에너지가 이 수용체에 전달되고 그 수용체에서 신경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각 세포죠. 후각몽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회로를 돌아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오는 데가 척두엽의 후각 미각 피질, 후각 피질. 그러니까 냄새가 들어오면 그 냄새의 파동을 해석하는 대뇌 피질이 있는데 그 대뇌 피질은 후각도 해석을 하고 미각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느낀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냄새만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 혀보다 훨씬 더 섬세한 맛을 만 가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후신경이거든요. 혀는 5가지 종류의 맛밖에 구별을 못하지만은 후신경은 만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많이 퇴화됐지만은. 그래서 그 맛을 구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목으로 넘어갈 때 거기서 올라오는 냄새 분자가 여기 수용체에 붙어서 그 정보를 전달해 갖고 그것이 뇌로 가서 뇌척두엽에서 해석하는 거다. 해석이다. 그 분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편도체로 가요. 편도체는 뭐냐 하면은 해마라는 게 있고 나중에 우리 자세히 할 거예요. 해마라는 게 있고 해마 끝에 편도체가 있는데 편도체와 해마는 기억을 만드는 뇌 영역이에요. 특히 편도체는 그 두려움과 관련된 음, 느낌을 느끼게 하는 곳이죠. 두려움을 해석하는 거죠. 어, 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발달된 게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나한테 위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즉시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느낌을 만든다. 이 느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느낌, 정동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래서 기억과 느낌을
생성하는 그 회로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전두엽으로 가요. 안화 전두엽. 그러니까 전두엽인데 여기서부터 이게 전부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인데 눈동자 속에 있는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그 전두엽에서 뭘 하냐 하면은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성과 감성 중에서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어떤 판단을 할 때. 남자는 되게 좀 이성적이고 여자는 좀 감성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남자가 이기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해서. 근데 결과는 어때요? 항상 남자가 잘못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철학에서는 이성이 감성을 이끈다. 이성이 감성을 이끈다. 이성이 더 중요하다.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의식의 두 기둥에서 이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늘 그래왔죠.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그런데 뇌과학에서 밝혀진 것은 감성이 이성을 이끈다예요. 느낌이 이성을 이끈다. 감정을 이기는 의식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감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편도체와 해마를 거친 이 정보가 대뇌 안에 있는 안화전두엽에서 거기서 해석을 하고 거기서 행동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느낌은 항상 좋은 판단을 하게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느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성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감성이 약하면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옳은 것 같고 막 그렇죠. 또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래요. 그런데 느낌이 약하면은 항상 판단을 흐리게 해요. 그게 이제 요 근래에 밝혀진 뇌과학의 연구 결과예요.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쪽으로 그 가장 연구 많이 하신 분 다마지오라는 분이에요. 다마지오.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책을 썼죠. 그것은 사실은 아주 획기적인 인간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관점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세로토닌과 관련해 가지고 이 느낌이 세로토닌을 많이 생성할 수 있도록 그런 자극을 해준다. 세로토닌이 왜 중요하냐? 어, 인생은 고라고 했을 때 뇌과학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전부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전부 다. 에너지를 방출하고 에너지를 일단 쓰면은 힘들 뿐만 아니라 통증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세로토닌이에요. 평소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행복한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세로토닌이 풍성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도파민이 부족하면 바로 병이 오지만 세로토닌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뭐 급격하게 병으로 오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세로토닌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세로토닌이 평소에 좋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은 음, 세로토닌이 많이 안 나오냐 하면 말이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은 보상을 생각해요. 우리 교육받을 때 그랬잖아요. 교육학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 미래를 위해서 참아라.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너 지금 뭐 잠도 안 자고 놀지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보상을 받는 거야. 이런 식이었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런 삶의 행태가 세로토닌을 부족하게 해요. 결과적으로 도파민도 부족하게 해요. 그래서 삶 그 자체, 삶의 과정 그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내가 살아내서 좋은 결과를 얻고 난 이후에 행복하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세대는 대부분 그렇게 교육받아 왔어요. 참아, 인내. 책상에 써붙었죠. 인내. 인내가 굉장히 큰 미덕이었는데 그렇지가 않다. 삶의 모든 과정에서 행복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뇌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이 후각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기억, 정동, 유인, 회피를 유도하는 것이 후각신경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뇌에서는 열이 많이 발생한다. 열이. 대뇌피질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눈에서도 발생하고 귀에서도 발생한다. 원래는 열이 이제 DNA를 파괴하는 정도가 되려면 70도가 돼야 돼요. 섭씨 70도가 되면 DNA가 이렇게 분해가 돼요. DNA가 두 쌍이잖아요. 두 쌍. 수소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열이 70도가 되면 이게 떨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DNA는 그러니까 핵은 분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고 또 세포가 세포막 수준에서 많은 손상을 입게 되고 또 세포의 그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하는 회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뇌에서는 열이 많이 발생한다. 그 열이 어디로 나오느냐? 코로 나온다. 왜냐하면은 뇌에서 발생한 열이 여기 쪽에 있는 사골동, 여기 전두동, 또 저평골동, 그 다음에 부비동 이런 데를 통해서 열이 쌓이는데 그때 호흡을 통해서 날숨과 들숨을 할 때 그 열들이 빠져나온다. 그래서 그 열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되면은 뇌에도 병이 올 수 있고 귀에도 눈에도 병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이제 그 코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먼지나 또는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은 점막에서 그걸 붙들어서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면역 그런 그 독성 물질들과 세균을 분해하는 효소들을 분비해갖고 면역 활동을 직접 하는 것이 코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리더라도 코에서 해결해야지 코에서 넘어가면은 코에서 해결 못하고 넘어가면 그때부터 되게 심각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 방향. 결국 신경세포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다 관리하는 것들이 신경이잖아요. 후신경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후신경, 여기서 보이는 이런 신경은 실제로는 그냥 통신선이에요. 그냥 광통신선이에요. 실제로 이것들을 관리하는,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핵이다. 뇌 속에 있는 핵이다. 그래서 뇌 전체가 튼튼해야만 후신경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포가 손상되어졌을 때, 특히 여기는 중추신경계니까, 이 세포가, 이 신경세포가 회복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신경능 줄기세포라고, 신경세포의 줄기세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뇌실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신경능 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경능 줄기세포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배아에서부터 사람이 만들어질 때 이것들이 전부 몸을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를 청소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석션기를 이용해 가지고,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냥 잘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코 청소를 한다든가. 근데 사골동이나 저평골동, 전두동에 있는 것들은 잘 안 빠져나와요. 거기다가 막 그게 탁 말라붙어 가지고 고착화되면 또 이게 빠져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석션이 필요하다. 이런 거 살펴봤지요. 오늘은 자, 이 중에서 1번 신경 했고 2번 시신경도 이 뇌줄기로 안 내려와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런데 눈을 움직이는 신경은 네 가지가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이 네 가지가 눈을 직접 관리하는 신경이다. 그럼 눈의 문제는 전부 이거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부차적으로 3차 신경과 안면신경도 어떤 일을 해요. 그 이제 관련돼서
서서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겁니다. 뇌줄기 속에 뇌12신경도 있지만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핵들이 있어요. 여기도 또 표시 안 된 핵이 있고 망상체도 있고.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우선 뇌12신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핵의 관계를 같이 자세히 살펴볼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신경과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눈의 구조를 공부합니다. 제가 미리 공지를 못 드렸는데 연필과 종이를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연필과 종이를 하나 준비하셔서 이렇게 타원형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눈의 구조가 의외로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 복잡한 거, 세세한 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가장 중요한 기본 구조가 딱 이해가 되면 나머지 구조들은 금방 거기 덧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눈의 구조를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봐서는 잘 이해를 못해요. 직접 한번 그려보면은 그 특성을 바로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수정체를 그리시는데 수정체는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건 뭐가 수정체가 된 걸까요? 이 안에 수정이 들었나? 유리가 들었나? 이것도 렌즈거든요. 렌즈인데 세포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세포가 변했다는 것은 differentiation, 분화됐다는 거죠. 분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세포 있는데 세포가 쭉 가가지고 세포막을 다 해자국이 다 한 덩어리가 돼갖고 이 수정체 모양이 되라고 누가 지시를 했겠죠. 분화를 지시하는 누군가가 있죠. 예, 그거 전부 다 뇌신경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수정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렌즈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우리가 사람 눈을 봤을 때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 그것을 퓨플 동공이라고 해요. 동공. 자, 그런데 이것이 안 움직일 것 같지만 이것을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 수정체를 그린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이걸 하나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서 그냥 두 줄로 쭉 와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되듯이 손가락이 이게 수정체를 꽉 물듯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수정체면은 손가락 두 개가 이렇게 물듯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줄로 쭉 와가지고 그냥 이 안에 걸 무시하셔도 돼요. 두 줄로 쭉 와가지고 하나는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뒤로 이렇게 붙여요. 마찬가지 여기도 두 줄로 쭉 와가지고 하나는 여기도 붙이고 하나는 앞에 붙여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 이 손가락 두 개 사이에 틈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 틈이 있어야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도 손가락 두 개 사이에 틈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홍채예요. 홍채. 이게 바로 홍채. 이것이 홍채고 여기는 앞에 이 부분은 동공이 되겠죠. 수정체가 있고 동공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 막이 쭉 와가지고 갈라져서 수정체 앞으로 다 오고 그 다음에 수정체를 하나 탁 붙들어요. 수정체 앞으로 와 있는 이것이 홍채예요. 홍채는 빛을 받아들이는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다 작아졌다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홍채라고 하고 이것을 선모체라고 하고 이것을 선모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수정체를 붙들고 있는 것을 선모체 근이라고 해요. 선모체 근. 그러면은 이 두 손가락 사이 홍채와 선모체 근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 여기를 방실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부분에서 선모체 끝에서 물을 만들어요. 물을 만들어 갖고 물이 이리 들어와요.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물보다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동공이고, 이거, 선모체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줄어들었다, 커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여기까지, 아이고, 여기서, 자, 우선 여기서 여기까지 그렸잖아요. 이거를 쭉 두 줄로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그려주세요. 여기도 두 줄로 쭉 연결을 해주세요. 두 줄로. 이게 뭐냐 하면은 맥락막이라고 해요. 맥락막. 그 맥락막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맥락막이 쭉 만들어져 갖고 끝에 선모체가 있고 거기서 두 줄을 뻗어 가지고 하나는 홍채가 되고 하나는 선모체 근이 된 거예요. 맥락막은 왜 중요하냐면 이 속에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혈관이. 눈에서 혈관이 하는 모든 역할은 이 맥락막이 하는 거예요. 맥락막이. 그 다음에 또 바깥으로 또 두 줄로 쭉 해가지고 막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것을 공막이라고 해요. 공막. 그 다음에 그렸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한 줄로 쭉 이렇게 하고 막을 하나 더 그려주세요. 그럼 세 개의 막이 완성된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은 가운데에 맥락막 까만 줄이 있죠. 이게 맥락막이 하나 있고 바깥으로 공막이 하나 있고 안쪽에 망막이 있는 거예요. 망막. 세 개의 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추신경은 항상 세 개의 막으로 감싸져 있어요. 뇌와 척수도 바깥에 있는 것을 경막이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것을 지주막이라고 하고 안에 있는 것을 연막이라고 해요. 연막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구조예요. 다시 말하면은 뇌와 척수와 똑같은 구조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뇌가 몸의 외부로 연결된 유일한 통로가 눈이다. 여기 있는 망막이 결국 여기에 이제 신경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망막이. 바깥에 있는 경막은 이걸 보호하는 막이고 중간에 있는 맥락막은 혈관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모세혈관들이 엄청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불순물이 생기면 그것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세 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눈이다. 그 바깥에 있는 수정체. 그럼 이 가운데는 뭐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맥락막은 여기는 항상 노폐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망막은. 망막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망막 변성, 황반 병성, 망막 박리, 또 뭐 눈 시신경이 뭐 손상이 됐다 이런 모든 것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신경 원래 손상되는 거예요. 원래 손상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시신경이 이게 막 떨어져 나올 정도로 엄청 크게 손상되면 그게 큰 문제지만은 이게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시신경, 특히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손상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떨어져 나온 시신경 또는 노폐물들을 맥락막이라고 하는 맥락막 속에 있는 정맥 혈관들이 다 흡수해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그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순환이라는 거에 있어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노폐물이나 상한 세포들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렸죠. 그 다음에 이 맨 안에 있는 망막 있잖아요. 망막을 여기서 딱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여기 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 이게 오목한 걸 하나 그리세요. 여기 오목. 이게 황반이에요. 황반. 여기가 황반이에요.
그러니까 황반이라고 하는 것은 망막 중에서도 수정체에 빛이 들어오는 그 직각으로 빛이 들어오는 그 통로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황반이라고 해요. 황반 변성이 요즘 많죠. 그죠? 황반 변성, 망막 박리 황반 변성. 녹내장은 이제 총체적으로 이 신경들이 죽는 것이 녹내장이에요. 백내장은 여기에 이게 문제죠. 그럼 여기서 이걸 하나 그렸으면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 또 조그만 오목을 하나 그리세요. 이 조그만 오목에서는 뒤로 연결해서 시신경을 그려주세요. 나머지는 다 연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금방 이해할 수 있죠? 바깥에 있는 공막이 쭉 가가지고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투명한 막을 형성한 게 각막이죠. 각막. 그 각막 안에는 이게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맥락막에서 쭉 가가지고 선모체를 만들고 그 선모체에서 홍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선모체 근을 만들어서 수정체를 붙들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홍채와 선모체근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과 홍채 바깥에 있는 큰 공간,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다. 여기를 방실이라고 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을 방수라고 해요. 방수. 눈물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예, 눈물은 이 위에서 눈물샘이 이렇게 여기로 흘러요. 여기를 청소하는 게 눈물이에요. 이 방수는 여기서 이제 매일 생기거든요. 매일같이 계속 생겨요. 근데 이 방수가 배출이 잘 안 되면은, 방수는 이 선모체에서 만들어요. 여기서 만들어서 매일 만드는데 이게 배출이 안 되면은 안압이 높아진다고 해요. 안압이 높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죠? 네, 녹내장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녹내장은 안압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안압이 비정상인 녹내장이 있고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도 있고 그래요. 근데 현재까지는 녹내장을 치료할 때에 이 안압 조절하는 것밖에는 안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공부해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각막 중에서 이 투명한 부분이 있고 투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을 결막이라고 해요. 여기는 모세혈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각막은 결막이 같이 붙어 있다. 결막에도 결막샘이 있고 모세혈관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각막은 3차 신경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뭔가 조그만 것만 와도 되게 쓰리고 따갑고 금방 이렇게 자극이 가죠. 3차 신경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3차 신경은 다른 데는 뭐 별로 3차 신경이 관여를 안 하는데 눈 외부 이 영역은 관여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눈의 구조를 다 그리신 거예요. 우선 기본 구조.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는데 세 개의 막이 있다.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맥락막에서 선모체가 만들어지고 선모체 근이 수정체를 붙들고 있고 여기서 또 뻗어나가가지고 홍체를 만들었다. 이 속에는 모세혈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여기서 필요한 모든 산소와 영양을 맥락막에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기는 불순물들도 이것들이 빼낸다. 그 다음에 눈동자로 움직이는 근육이 6개가 있어요. 6개니까 뭐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위로 움직이는 거, 상직근, 직진. 위로 직진해서 움직이게 하는 상직근. 밑으로 움직이는 건 하직근. 그 다음에 외측 직근, 내측 직근. 이건 금방 외울 수 있죠.
상직근, 하직근, 외측직근, 내측직근. 근데 두 개가 돼 있는데 하나는 상사근, 하나는 하사근이에요. 상사, 경사짓다고 얘기하는 거죠. 경사진 방향으로 돌리는 게 상사근이고 경사진 밑에서 경사진 방향으로 끌고 가는 글이 하사근이에요. 이 6개의 근육이 이런 식으로 눈동자를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눈동자를 움직이는데 관여하는 신경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상사근은 활차신경이 움직여요. 외측 직근은 외전신경이 움직여요. 활차신경하고 외전신경은 하는 역할이 아주 간단해요. 나머지는 전부 동안신경이에요. 그래서 눈의 문제는 전부 일단 동안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혈액순환 문제도 있지만은 동안신경은 눈동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근육을 관리하는 신경이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뿐만 아니라 이 상검, 이 눈꺼풀 있죠? 눈꺼풀도 동안신경이 움직여요. 안검하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눈이 이렇게 딱 내려와서 안 올라가. 눈꺼풀이 딱 내려와서 안 떠져, 눈이.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러면 눈에 아무리 침나야 이게 되겠어요? 동안신경을 자극해야 돼요. 동안신경이 뇌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현대의학에서 잘 안 되는 건데 침으로는 잘 되는 편이죠. 근데 침은 이제 뇌줄기에 직접 침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 그 동안신경의 끝 스위치에 해당하는 그 지점을 찾아서 거기다 침을 넣어가지고 동안신경을 자극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이 뇌 전체의 문제지 어느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다. 동안신경이 약해졌다? 그럼 뇌줄기 전체가 약해졌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근육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3개의 셈이 있어요. 여러분, 셈이 있습니다. 셈이. 저는 셈을 되게 좋아해요. 혹시 여러분은 셈 안 좋아하세요? 셈은 항상 끊임없이 항상 솟아나잖아요. 항상 솟아나고 그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모든 생명에게 에너지를 주는 게 셈이잖아요. 세 개의 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중요한 게 세 개의 셈이에요. 첫 번째 눈물셈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눈꺼풀 왼쪽, 바깥쪽으로 조금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눈물샘은 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것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만은, 그림이 잘못됐다. 네. 눈물샘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청소하죠. 여기를 청소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위로 들어가서 코로 내려가는 거예요. 코로 들어가요. 그래서 코로 들어가고 뒤로 넘어가요.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눈물샘이 만일에 누관이라고 하죠. 눈물관. 여기가 막히면은 이제 눈이 안 좋죠. 눈물샘에서 눈이 안 나와도 문제가 돼요. 눈물샘은 여기를 청소한다. 그 다음에 방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맥락막 끝에서 홍채가 있고 홍채 안쪽과 바깥쪽, 전방수, 후방수, 안쪽과 바깥쪽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방수고, 그 방수는 쉴렘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요. 쉴렘관이 막히면은 쉴렘관이 여기 있었는데 네. 아무튼 쉴렘관이 막히면 이 물이 못 빠져나가고 그것 때문에 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샘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방수의 문제다.
그 다음에 마이봄샘이라고 써요. 마이봄샘. 마이봄샘은 눈꺼풀 안쪽에 있어요. 여기서는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름이 나와요. 기름기가 나와서 부드럽게 윤활유 역할을 해줘요. 자, 중요한 것은 눈물샘과 방수와 마이봄샘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샘은 누가 관리하냐? 얼굴에 있는 모든 샘은 안면신경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막 여기를 뚫으려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물론 이제 완전히 막혔으면 어떻게 뚫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녹내장을 치료한다고 여기를 막아버려요. 방수를. 눈이 항상 뻑뻑하죠. 그래서 인공 눈물을 계속 쓰는데도 잘 안 되죠. 그것은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안면신경이다. 다시 말하면은 안면신경도 뇌줄기 속에 있잖아요. 3차 신경, 안면신경 같이 움직이죠. 뇌줄기 속에 있으니까 안면신경 핵이 물론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뇌줄기 전체가 약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안신경, 눈꺼풀은 동안신경이 관리한다. 이 세 개의 셈이 있다. 이 셈이 잘 작동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선 맥락막에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겠죠. 네, 맥락막에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공급도 하고 배출도 시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개의 섬에서 물이 잘 나오고 또 잘 나올 뿐만 아니라 배출이 잘 돼야 되고 그런 것을 전부 관리하는 것이 뭐냐? 신경이다. 예. 자, 구조를 받고 그 다음에 호비야, 중심 오목. 아까 망막을 그리다가 이게 오목을 하나 그리라 그러셨잖아요. 여기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비아. 이 망막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어요. 신경세포가. 하나는 원추세포가 하나는 막대세포예요. 원추세포, 막대세포. 그러면 껐구나. 원추세포는 원추골 모양이고 막대는 그냥 뭉툭한 막대 모양이에요. 이 원추세포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세 개의 파장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추세포는 색과 모양을 구별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원추세포가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본다고 하는 것은 원추세포가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원추세포는 어디 있냐 하면 망막 전체에서 여기 중심 오목에만 있어요. 중심와라고 해요. 중심와. 포비아라고 해요. 포비아. 포비아에만 있는데 이게 몇 개나 있냐면 600만 개가 있어요. 눈 하나에 원추세포가 600만 개가 있고 이것이 세 가지 파장의 빛을 받아들인다. 이제 이게 그 그림인데 이 부분이 이제 중심화예요. 여기만 빨간색이 많죠. 이게 다른 데는 그러니까 망막 전체에서 다른 데는 거의 없고 여기만 많이 있고 대신에 나머지는 뭐가 있냐면은 막대세포만 있어요. 와드셀. 콘셀은 원추세포에 다 모여 있다. 아니 저기 중심화에 다 모여 있다. 이 중심화의 너비가 1.5mm예요. 1.5mm. 1.5mm 중에서도 그 안에 진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0.25mm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초점을 탁 맞추는 것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추면 그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상하죠? 우리가 보는 이 각도가 대략 한 80도 정도 되거든요. 80도. 80도 전체를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눈은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여기 초점을 탁 맞춰가지고 딱 직시했을 때 그것을 내가 보는 것이고 그게 들어와서 내 뇌에서 제대로 작동해서 기억까지 느낌까지 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앞에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를 딱 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화면 다 보이는데 놀랍게도 뇌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건 보이는 게 아니고 뇌가 해석하는 거라.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원추 세포가 이 중심와에만 모여 있다. 600만 개가. 그러면 나머지 망막에는 무슨 세포가 있나? 나머지 망막에는 막대 세포가 있다. 막대 세포는 1억 2천만 개가 있어요. 1억 2천만 개. 그래서 우리가 봐서 알아차리는 것은 보면은 뭘 알아차리냐면 색깔을 우선 알아차리죠. 모양 알아차려요. 질감을 알아차려요. 이게 플라스틱인지 종인지 또 이게 명암 이런 거 알아차려요. 입체 이런 거. 어떤 특성도 알아차려요. 그걸 전부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주세포가.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억 2천만 개의 세포는 도대체 뭘 하지? 막대세포는. 빛은 다 들어오는데. 와,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우선 보는 것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은 점선이 있어요. 점선. 이것이 보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여기에 딱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가 보고 그것이 느낌과 기억으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초점을 항상 맞춰야 돼요. 우리 눈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눈은 계속 움직여요. 어느 정도로 움직이냐면 1초에 10번씩 움직여요. 1초에 10번씩. 0. 1초에 10번씩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면서 이게 초점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눈동자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 10번씩 움직이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억을 만든다. 기억을 만든다. 그 기억을 만들고 느낌을 만든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기억과 느낌을 만드는 회로가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이게 초점이 내면으로 맞춰져요. 내 내부로. 그래갖고 내 의식을 만들어요. 회로가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뇌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공부할 때 음악을 틀어놓으면 공부가 잘 된다. 그거 아니고 공부를 할 때 글자를 하나 읽고 글자를 한 문장 읽고 또 음악을 이해하고 또 글자 읽고 이해하고 막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뇌는 항상 하나씩 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식 행위는 생각하는 모든 작용은 집중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기억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런 원리가 눈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중심화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거는 이제 맥락막이에요. 여기에 원주세포가 가득하고 나머지는 막대세포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빛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빛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상해요. 안 상할 수가 없어요. 상한 것들을 맥락막에서 끌어당기다가 바깥으로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포비아 중심화가 참 중요한데 중심화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보통 눈 사진 찍으면 이 그림 나오죠. 이 그림. 옵틱 디스크 여기가 이제 시신경이 나가는 자리고 포비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1.5mm예요. 여기가 포비아가. 예. 여기까지를 전부 황반이라고 해요.
1.5mm 주변으로 5.5mm까지를 황반이라고 그래요.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 죽는데 주로 콘셀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죽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하나씩 한번 살펴봐요.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수정체죠, 수정체. 수정체를 붙들고 있는 모양체근이 있고, 수정체 앞을 덮고 있는 홍채가 있죠. 이제 이것은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맥락막으로 연결돼 있어요. 맥락막은 혈관으로 혈관이 가득 차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와 홍채 뒤쪽과 홍채 앞에 방수가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각막이 있어요. 눈꺼풀이 있죠. 각막에서 뒤쪽에 있는 부분이 결막이에요. 결막염 그러면 여기에 염증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가지고 뒤에서 바깥에가 이제 공막이고 여기 가운데가 맥락막이고 여기 있는 이것이 망막인데 망막에 망막 오목이 없어졌네. 망막 오목이 이쯤 있죠. 이 원래 이 밑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결막염 주로 많이 일어나죠. 결막염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 어떤 균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원인이 뭘까요? 눈물샘이 청소를 잘 못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눈물샘이 잘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균이 쉽게 침투한다. 그러면 쉽게 침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죠. 면역세포는 뭘 타고 움직여요? 혈관을 타고 움직여요. 그럼 결국은 근본 원인은 뭘까요? 혈액순환의 문제겠죠. 예. 그 다음에 안구건조증은 뭐예요? 안구건조증은 두 가지 원인이죠. 하나는 눈물샘에서 눈물이 잘 안 나오는 거, 하나는 방수액이 잘 안 나오는 거. 눈물샘과 방수는 누가 관리한다 그랬죠? 안면신경이 관리한다. 그래서 이 안구건조증 걸렸을 때 계속 뭐 인조 눈물 넣어봐야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안면신경이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백내장은 뭐예요? 이게 이제 흐려진 거죠. 이게 흐려진 거죠. 이것이 유리처럼 딱딱한 게 아니죠. 이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게 하는 게 이 모양체 근이고, 여기 이제 3차 신경도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경이 관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관리하는 신경이 뭐예요? 눈에 있는 신경은 활자신경, 외전신경 빼고는 전부 다 동안신경이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동안신경. 결국은 동안신경의 문제다. 근원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죠. 물론 이제 에딩거 베스팔렌이라는 신경 핵이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같이 있어요. 같이. 동안신경하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녹내장은 뭘까요? 녹내장. 녹내장. 이거 왜 그러냐면 다른 거는 병원에서 쉽게 하잖아요. 뭐 이거 깎아내는 게 라식 수술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고치는 것이 백내장 수술이고. 근데 녹내장, 망막박리, 황반변성 이거는 보통 병이 아니잖아요. 이건 보통 병이 아니죠. 이제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병원 치료해도 잘 안 돼. 그러면 원인이 딴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녹내장은 현재까지는 방수가 제대로 배출이 안 돼 가지고 안압이 높아져서 이게 눌러 가지고 여기 있는 신경이 죽는 것이 녹내장이다 그랬는데
안압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죽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조금 무시하고 이쪽에 있는 망막에 있는 신경들이 왜 죽을까? 특히 포비아, 거기 있는 신경들이 왜 죽을까? 왜 죽을까요? 우선 빛이 들어오니까 항상 손상이 돼요. 손상이 되는데 손상된 세포들을 바깥으로 빨리빨리 배출시키면은 새롭게 금방 생겨나겠죠. 배출이 안 되는 게 문제다. 배출은 누가 시켜요? 혈관이 시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한 가지 원인이다. 그 다음에 빛을 너무 과하게 받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열대지방에서 선글라스 안 쓰면은 뭐 당연히 녹내장이 오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 대한민국에 똑같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데 왜 나는 녹내장 걸리고 너는 녹내장 안 걸리냐? 뭐가 문제일까요? 너와 나의 뭐가 문제예요? 신경. 예. 특히 이제 황반 이쪽 신경들이 누구는 약하고 누구는 튼튼한 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 좀 간단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신경이 죽는단 말이에요. 특히 중추신경계의 신경이 죽으면 그걸 못 살린다. 이게 현대 이야기였어요.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 신경이 약하면 신경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신경이 죽으면 신경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 그 신경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선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되겠죠. 신경이 튼튼하려면.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돼요. 특히 눈은 DHA 그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신경이 작동할 때에도 비타민 A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야채하고 고기하고 밥하고 잘 먹으면은 현대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양이 부족하다, DHA 부족하다, 뭐 ALA 부족하다 이런 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요. 혹시 모르죠 또 뭐 하긴 뭐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배가 고파서 하루에 두 끼밖에 못 먹는 저 같은 사람도 있긴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영양이 부족한 건 별로 아니에요. 사실은 영양은 충분한데 그것을 몸에서 제대로 대사를 못하거나 전달이 안 되거나 그렇죠. 영양이 부족하지 않다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영양 공급, 운반이 잘 안 되는 거겠죠. 운반이. 그 다음에 관리자를 항상 잊어먹어요. 현대의학은 관리자를 잊어먹어요. 이쪽 그 신경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망막신경을 관리하는 관리자. 이 사실은 이제 시신경에서 이렇게 쭉 연결돼하고 뒤에서 연결되는데 이게 시신경은 관리자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냥 한 군데 핵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시상침이라든가 후두부에 있는 부위완 영역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도 필요해요. 혈액 공급이 잘 되게 하고 그다음에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고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뇌신경 전체가 튼튼해야 된다.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 지금 세포들이 막 망가지고 뭐 잘못되고 있는데 관리자가 가만히 낮잠 자고 있으면은 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뇌 전체적으로 중요한데, 음, 더 중요한 것은 녹내장은 이미 많이 망가진 상태 아니에요. 망가졌을 때 그것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줄기세포는 당연히 재생을 시키겠죠. 그러면 이 시신경의 줄기세포는 어디 있어요? 망막의 줄기세포는 어디 있어요? 뇌 줄기세포니까 당연히 뇌실에서 만들어지겠죠. 뇌실에서. 아니 뭐 맨날 뇌실이라고 맨날 신경줄기세포라 그러고 뭐 맨날 전자기장이라 그러고 어쩌라고.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양생을 하는데 사실은 세수양생을 할 때는 뇌의 어느 부분을 특별히 뭐 어떻게 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뇌 전체를 튼튼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이 뭐 두개골을 꺼내가지고 두개골을 열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는 사실 똑같다. 다만 이 신경을 움직이는 신경 중에서 움직이는 신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동안신경이라고 그랬죠. 동안신경.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동안신경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시신경들을 관리하는 영역에 있는 그 계뇌를 또 어떻게 튼튼하게 할 것이냐. 특히 이 후두부에 있는 부유한 영역. 그 다음에 시상 밑에 있는 시상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그런 이제 뇌를 튼튼하게, 뇌신경 전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망막박리는 가끔 일어나요. 이건 망막박리는 이 망막이 여기 있잖아요. 망막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맥락막이죠. 맥락막 뒤에 있는 게 공막이고, 이 맥락막이 맥락막 앞에 있는 망막이 맥락막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은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수술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망막, 박리, 백내, 녹내장, 황반, 변성 이게 전부 다 원인은 같은 것이다. 공급 문제, 그 다음에 배출, 시신경은 항상 죽게 되어 있으니까 배출하는 문제, 그 다음에 관리자, 이제 망막 신경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어떻게 튼튼하게 하느냐, 관리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느냐, 또 신경이 많이 망가지면 줄기세포가 출동해갖고 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비문증이라고 들어보셨죠? 비문증은 여기 있는 신경세포가 죽어가지고 여기 떠돌아다니는 게 비문증이에요. 뭐 파리가 날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막 날아다닌다고. 이 유리체, 여기 유리체라고 하죠. 유리처 안에 여기서 죽은 것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쪽을 맥락막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하는 수밖에 없죠. 뭐예요? 혈액순환이에요. 네, 혈액순환의 문제.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근시, 원시, 노화는 조리개 조절 문제잖아요. 이건 전부 다 동안신경 문제죠. 동안신경.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그것을 살펴보기로 해요. 자, 됐습니다. 그런데 본다는 게 무엇인가? 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 이 눈을 보면 대충 우리가 알겠죠? 예. 각막이 있고, 각막 안에 물이 들어있죠. 방울수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홍채고, 홍채 안에 있는 것이 동공 뒤쪽에 수정체가 있고, 이게 각막이고, 이게 결막이죠, 하얀 게.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유리체가 있고, 뒤에 황반이 있고, 망막이 있고, 황반이 있고. 본다는 건 뭘까요? 본다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후신경에서 우리가 냄새를 맡을 때는 냄새 분자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냄새 분자가 수용체에 딱 붙으면은 그 냄새 분자가 갖고 있는 파동이 정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뇌로 가고 뇌가 그걸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들어오냐? 빛이 들어와요. 그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코하고 달라가지고 빛이 직접 들어와요. 파동이 직접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비한 것은 오늘 달이 되게 밝은데 달이 떴나 모르겠네. 달을 한번 보세요. 달을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달에서 출발한 빛이 내 눈 속으로 들어와요. 어, 세상에. 그리고 옆에 있는 별을 보세요. 그 별에서 출발한 몇 억 년 전에 출발한 그 빛이 내 눈에 직접 들어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운 일이죠. 저 혼자 놀라는 것 같아요. 아니, 빛이 진짜 들어온다니까요. 빛이 들어와요. 이 빛은 그냥 최소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 빛이 그냥 들어와서 정보만 전달해주고 탁 튕겨 나가는 게 아니고 들어와서 직접 뇌로 들어가요. 직접. 근데 빛이라고 하는 거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면 달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은 태양에서 빛이 광자가 출발하고 달에 부딪혀요. 그럼 그 태양에서 출발한 그 빛이 반사돼 갖고 내 눈에 들어오는 걸까요? 태양 빛이 유리처럼 이렇게 반사돼 갖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태양빛이 그냥 투명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 빛도 반사돼 갖고 들어오면 투명해야 되니까 달이 안 보여야 돼요.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보면은 빛이 여기 부딪혀서 반사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원자의 제일 표면은 뭐로 되어 있어요? 전자로 되어 있죠. 빛이 와서 전자 속으로 들어가요. 빛은 전자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전자가 들떠요. 궤도를 이탈하고 들떠요. 들뜨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 전자가 갖고 있는 빛을 내뿜어요. 그게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달로 가면은 달에 있는 바깥에 있는 전자로 들어갔다가 그 전자가 다시 내뿜는 그 달에 있는 무엇인가의 물질, 그 물질에서 전자가 뿜어낸 그 빛이 들어와서 내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빛에는 정보와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을 보면은 느낌이 묘한 거죠. 그것이 직접 우리 뇌 속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일으켜요. 어떤 느낌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결국은 느낌이 생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인데 무엇을 보느냐, 어떤 정보를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자주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름다운 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냄새 맡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요. 예,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전자에서 나온 그 빛이 어떤 정보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 빛이 내 눈 속으로 들어가서 내 몸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빛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그 빛은 내 눈으로 들어와서 내 뇌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뇌 속으로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뭘 할까요? 뇌 속으로 들어가고, 예, 내 생각을 만들어요. 이제 그 과정이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되게 간단했죠. 보세요. 시각 신호는 굉장히 복잡해요. 말도 못하게 복잡해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본다고 하는 건 눈으로 받아들이는 빛을 해석하고 그것이 의식이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이끄는 그런 모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복잡하냐면 뇌의 한 4분의 1 정도가 그 일을 담당해요. 그 정도로 복잡해요. 이것이 의식을 만들고 이것이 느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들어온 그 빛을 해석하는 것이고
이제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결국 이것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만들어요. 몸에 온몸의 구조체에 쫙 퍼뜨려서 그리고 이것이 느낌을 만들어요. 느낌. 느낌과 기억을 만들고 특히 다른 감각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 빛이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제일 기본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게 먹는 거잖아요. 그걸 곱기라고 해요. 먹는 것. 먹는다는 것은 뭘 먹느냐 하면은 세포를 먹는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의 세포를 먹는 거예요. 그럼 식물의 세포, 특히 식물의 세포는 뭘 먹고 있냐 하면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이고 밑에 물에서 나온 전자를 가지고 그 빛을 저장한 거예요. 그것이 음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은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고 그 빛을 꺼내 쓰는 게 우리가 소화하는 거예요. 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도 결국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빛이 들어와요, 직접. 먹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식물을 먹는 거나 눈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게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왜 웃음이 나오냐 하면은, 아니, 이거는 자료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여태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찾았는데 자료가 없어요. 너무나 명백한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야, 이거는 온 세상에서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모르는 지식이야. 근데 이게 직접 우리 생활 속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들어가서 하나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손과체로 가고 세로토닌을 갖고 멜라토닌을 만들어요. 직접 손과체로 가요. 손과체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러니까 앞전을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가면 전기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바꿔요. 눈으로 빛이 들어가야만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은 좀 제발 별을 좀 보면서 야, 저 별에서 수천만 년 전에 또는 몇억 년 전에 출발하고 내 눈 속으로 빛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구나. 우리 빛 알갱이 광자라고 하죠. 포톤이 1초에 수천만 개씩 들어와요. 보통 볼 때에. 야, 저 별에서 수천만 개씩 막 들어오고 있으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빛은 정보와 에너지가 있어요. 제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저 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 사람들 그 얘기를 다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별이 나한테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뭐 해석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저 달에서 출발한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온다. 내 몸속으로 들어간다. 저 별에서 출발한 빛이 그 먼 길을 달려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을 달려서 내 눈 속으로 들어간다.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죠?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래서 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이 내 뇌 속에 들어가고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게 만들거든요. 이게 왜 제가 아까 다마지오 얘기를 했냐면은 다마지오라는 사람이 어, 감성이 이성을 이끈다. 그냥 제 표현대로 하자면은 느낌에 대한 연구를 평생 하신 분인데 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뭐 느낌, 뭐 감정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분이 왜 연구를 시작했냐면 어떤 사람이 안화전두엽, 이 눈 속에 이 쑥 들어가 있는 거기 전두엽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후신경도 시신경도 거기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행동을 일으키는데 그게 종양이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종양을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무슨 검사, 심리 검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다만 어떤 차이가 생겼냐 하면은 이 다마지오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생겼냐면 이 사람은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정. 느낌이 없어. 그래서 느낌이 없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평생을 연구했는데 결국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은 느낌이 없는 사람은 판단을 그르친다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느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느낌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후신경도 중요하고 시신경이 제일 중요하다. 시신경이 최고 중요하다. 물론 청신경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청신경이나 후신경에 비하면은 시신경은 100배나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구조를 이제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한번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 회로를 공부할 거예요. 회로를.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무엇을 이렇게 이미지를 그림을 보고 아 그림 잘 그렸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 모든 행동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다. 이게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오늘은 질문 꼭 하십시오. 질문 안 하시니까 제가 심심해요. 선생님, 제가 질문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 3년 전부터 제가 네, 눈에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져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녹내장도 의심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검사를 했었는데, 특별하게 녹내장이라고 진단을 안 받았는데, 여전히 그 왼쪽 눈이 오른쪽에 비해서 시야가 좁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중심화 600만 개의 콘셀, 600만 개의 원추세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자꾸 신경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방법은 자소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소엽 알아요. 작년에 영국에서 이제 논문 나온 거예요. 자소엽이 황반 그쪽 신경을 살리는데 아주 특별하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양절들을 가지고 뇌 전체를 튼튼하게 하고 뇌실에서 뇌줄기세포도 잘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DHA를 비롯해서 그런 중요한 영양분도 잘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자소엽이 이 망막신경을 살리는데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되게 어렵네요, 눈이. 아,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진짜 자료 중에 다 빼느라고 일주일 내내 이걸 빼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예,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모른다는 것밖에 확인이 안 돼요. 얼마나 공부할 게 많은지. 근데 뭐, 다른 건 뭐, 몰라도 되지, 몰라도 되지. 이러면서 뺀 게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재밌게.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예, 선생님 잘 들어주시간 들었어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